오늘부터 부스터샷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된 가운데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방역 패스 확인도 의무화되면서 현장에선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영리 법인이 아닌 마을 공동체 법인과 영농 법인에도 종부세 인상이 적용돼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게는 10배 넘는 종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충북 지역 검사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참여율 저조로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주업무로 하는 안전보건공단 충북 북부지사가 신설됐습니다. 북부 지역 산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18세 이상 성인의 3차 접종, 부스터샷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식당이나 커피숍 등에서 방역 패스 확인도 의무화되는 등 강화된 조치도 시행됐는데요. 정부가 사전에 예고를 했다지만 현장에서는 혼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맞기 위해 어르신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추가 접종 간격이 3개월로 좁혀진 첫날, 당초 예정보다 며칠 먼저 3차 백신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18일 날이요. 그런데 경로당에 가면 다들 3차 맞았다라고 또 3차 맞은 사람만 들어오라랴. 경로당에도 3차 안 맞으면 못 들어오야. 18세 이상으로 백신 2차 접종 90일이 지났으면 예약을 통해 접종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 백신은 당일 맞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백신 종류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자녀 백신의 대부분은 모더나로 화이자를 선택하기 힘든 것입니다. 손님 백신 패스 확인할게요. 알겠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같은 이른바 방역 패스 확인이 의무화됐습니다. 단 혼밥 손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손님은 매번 10만 원, 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미 6일부터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손님이나 업주 모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점심시간 전후로 방역 패스 확인이 쇄도하면서 접속이 안 되는 먹통 사태가 발생하는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 10월부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186명에 이르자 보육교직원 1만여 명에 대해 PCR 검사, 출입 외부인에 대한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타 지역 방문 이후 PCR 검사 권고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한편 충북학교 학부모 연합회는 방역 패스 시행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그 어떤 아이도 소외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 연합회는 설득과 대화를 통해 백신 접종의 이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자율권과 선택권을 조여야 한다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강 기준도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종부세 인상이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법인과 영농 법인의 경우 영리 법인과는 성격이 다른데도 많게는 10배 넘는 종부세를 부과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구제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청주시 내수읍에 위치한 마을 공동체 법인 소소다양입니다. 2018년 9가구가 모여 2,400여 평의 땅을 사고 7채의 집을 지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각자의 주택 이외에 잔디마당과 커뮤니티 공간 등을 함께 사용하며 소유보다는 공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구당 1,000만 원에 달하는 8,463만 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지난해 512만 원보다 무려 16배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영리법인과 성격이 다름에도 6%의 종부세율이 적용된 겁니다. 이 같은 종부세 폭탄은 전국의 다른 마을 공동체나 영농법인, 주택협동조합에도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은 사업 소득을 위해서 주주들이 투자를 한 걸 가지고 땅을 짓고 집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식이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하고는 애초에 다른 거죠. 보은 속리산 인근의 음식점들도 종부세의 사정권 안에 들었습니다. 인근의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주사에 지난해보다 6배 많은 2억 7천여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인근 상인과
소작 농민들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내ውን 계약을 했었어요. 1차적으로 올해 12월 달 내년도 거를 네, 그걸 다 해제시키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날. 공시가 현실화 방침 등에 따라 내년에도 추가적인 종부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일부 마을 공동체와 주택 협동조합은 법인 해체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변호사들이 올해 충북 지역 검사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점수는 높아졌는데 변호사들의 평가 참여가 저조해 의미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변호사회가 평가한 충북 지역 검사들의 올해 점수는 88.76점. 평가 항목은 도덕성과 청렴성, 적법 절차 준수와 직무 능력 등으로 지난해보다 6점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명의 검사는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우수검사로 선정됐습니다. 반면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 검토하지 않고 기소하거나 증인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언성 높여 반복하는 등 일부 검사들의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평가 결과는 검찰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주지검으로 전달될 예정. 하지만 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의문입니다. 평가에는 얼마 전 판사평가 때보다 80명 적은 47명의 변호사만이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수사 단계가 아닌 기소 뒤부터 사건을 맡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게 구조적 이유입니다. 법무부의 2019년 자료를 살펴봐도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률은 55%를 넘었지만 수사 단계에서의 선임률은 고작 1%에 불과했습니다. 수사검사에 대한 유의미한 실질 평가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변론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들의 저조한 검사평가 참여도는 수사 단계 변론 활성화라는 또 다른 숙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이 주 임무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요즘은 안전보건공단으로 이름을 줄여서 쓰고 있는데요. 충주에 충북 북부지사를 신설했습니다. 북부 지역은 산재가 많고 취약한 곳이어서 앞으로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충주시 앙성면의 사방댐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이 붕괴돼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달 뒤에는 충주의 한 채석장에서 덤프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다 50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결국 6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10년간 충주, 제천, 단양, 음성 등 충북 북부 지역 4개 시군의 산재 사망자 수는 212명에 이릅니다. 근로자 10,000명당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만인율을 보면 북부 지역은 지난해 기준 1.3%로 충북 0.7%와 전국 0.5%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충북 전체 사업장의 33%가 북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산업단지도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충북 북부지사가 개소했습니다. 그동안 충북지역본부가 청주에 위치해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지만 북부 지역의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크게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분들도 저희 공단을 찾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충북 북부지사를 개소함으로써 이곳 충북 북부 지역의 산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3만여 사업장의 도우미 역할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오늘 설립하게 됐습니다. 설립을 계기로 해서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산재 감소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는 안전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괴산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로 고령 친화식품이나 가정 간편식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시도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농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해당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괴산을 다녀왔습니다. 괴산군 장현면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강병길 씨는 올해 사과를 활용한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괴산 사과로 지역 특산주를 만든 겁니다.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증과 브랜딩 작업은 괴산군 미래식품산업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자재나 재료, 그다음에 이제 상표 디자인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찰옥수수와 청결고추 등 괴산군 내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제품 12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괴산군 미래식품산업연구센터가 지역 내 식품업체와 협력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연구 개발한 겁니다. 올해로 3년째로 신제품 개발과 특허 출원 등 지원받은 기업은 12곳, 매출은 13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식품이라든지 또 지금 많이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비건이라든지 채식식품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식품인 유기가공식품 인증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기반의 식품 개발로 예상되는 괴산 농산물 소비량은 연간 163톤입니다. 군은 미래식품산업 연구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괴산의 농민과 식품업체들 연결고리를 통해서 괴산의 농산물을 농민들이 어떤 장소든 판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도록 지역 농산물에 새로움을 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시도들이 농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추가 감염자는 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 24명, 청주 17명, 제천 10명, 음성 7명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9,87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야생 멧돼지 폐사체 9마리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멧돼지는 지난달 최초 ASF 폐사체가 확인된 단성면과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충북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폐사체는 42마리로 늘었습니다. 도의회 정례회 마지막 예결특위를 하루 앞둔 오늘 도의회 중재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예산 쟁점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호 교육감은 오늘 박문희 도의장실에서 영유아 교육회복 지원금 지급 방안과 무상급식 예산 합의 조건이었던 명문고 육선 방안 등 이견 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의회 관계자는 오늘 회동은 비공개로 50분간 이어졌으며 양측 사이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7차 예결특위는 양 기관의 올해 3차 추경과 내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도출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의 중앙선대위 추가 인선에 따라 충북은 4인 위원장 체제로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충북선대위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 정우택 도당위원장과 이종배 의원, 경대수, 오재세 전 의원 등 4명이 맡았습니다. 동남 4군의 무소속 박덕흠 의원도 최초 명단에 포함됐지만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1시간 만에 이름이 빠졌습니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내년 3월부터 특수 건강검진과 보건관리 대행 업무를 중단하기로 해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대 충주병원 지부는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특수검진을 폐지하려 한다며 내실 있는 경영과 특수검진 업무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특별회비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재난 긴급 구호 활동과 취약계층 생활 지원 등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내년 1월까지 적십자 회비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19명을 뽑는 도청 9급 지방공무원 기술개구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도내 직업개교 학생 18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계, 전기, 농업, 보건, 토목 분야를 선발하는 이 시험은 도내 직업개교 출신이나 타 지역 직업개교에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역 안전지수 6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1등급을 획득한 분야는 감염병과 범죄, 자살 분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와 범죄 예방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분야는 4등급, 생활안전 분야는 5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충주의 한 농업회사 법인이 수입산 참기름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과 관련해 충주시는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충주시는 수입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위해식품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구매처 등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업법인은 중국과 인도산 참깨 60톤을 국산으로 바꿔치기에 홈쇼핑 등 시중에 19억 원 상당을 유통시켰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